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이제 진입되는 월요일 이주면의 주식 뉴스 공장 27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는 이걸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HLB 이쪽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언급을 드렸던 게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되나요? 한 달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이제 지난주에 800포인트를 넘어섰고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 정세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게 제2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섹터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거의 관련된 섹터 부분들로는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를 좀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첨언으로 드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보면 우리도 보면 개별 종목군들 신고가 돌파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그 종목군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가시화되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40조를 이제 거의 넘어섰습니다. 39조 후반이니까. 근데 이 게임주 시총이 40조 정도 넘어갔다는 의미 부분들은 조선이라든지 건설, 기계 쪽 있죠. 여기보다 시총이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의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화가 지금 질주를 하고 있죠. 1100원대를 하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부분들 이거 간단히 좀 코멘트 드리고, 이건 세부 내용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별도 시간 부분을 갖고 지난주부터 1100원대 하향될 때 저는 이제 1100원대에서 조금 바운딩하고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1100원대를 한국 정부가 좀 인위적으로 막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도체 수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또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1050원대까지 돌파는 힘들어요. 1100원대 다시 좀 포기했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은데, 일단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주도주고 특히 코스피 쪽에 코스피 쪽 주도주군들이 일시적으로 내수주 쪽으로 조금 집중되는 흐름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온 게임지 시총 40조 돌파, 상당히 큰 의미 부분들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주말에 있었던 그 해외 이슈 부분도 간단히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의미 부분석 부분도 간단히 코멘트 좀 드릴게요. 신흥지수나 MSCI 지수는 뭐 거의 약보합이니까 패스하고, 다우지수라든지 뭐 유가 부분에서 좀 변동폭이 좀 지난주 후반에 좀 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온라인,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 이것의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서 소매업체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시 시장 부분들을 견인을 했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월마트, 특히 아마존이 2.6% 정도 하면서 온라인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에 브로드컴이 퀄컴 인수 관련된 부분 한번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죠. 근데 다시 한번 인수 제안을 할 거라는 내용으로 이쪽 반도체 업종분들의 반등이 좀 나왔고,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지금 58달러, 60달러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65 정도 보고 있어요. 65 정도. 65를 60달러 넘어서부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도 시끄럽죠. 중동 지역도 뇌관이 두 군데가 남아 있어요.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대학, 중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중동 지역도 어떻게 보면 그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뒤에는 그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이쪽 뒤에는 러시아가 있으면서 대결 구도 부분들 하는데, 주말에 이제 이슈 분석 부분들에서 그 시리아 테러 사건 지금 거의 300명 정도 지금 사상자가 나왔죠. 어떻게든 그 유혈 사태로 또 뭔가 불거질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60달러가 넘어서지 않고 있지만 65 정도까지는 항상 오버슈팅 가능한 뭔가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가가 만약에 60달러 정도 돌파되고 65달러까지 급격하게 갈 경우에는 하나의 인덱스로 보셔야 돼요. 약간 뭡니까? 시장이 주춤할 수 있겠다. 불확실한 지정학적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가의 급등 부분들은 내년에 물가 상승 부분들이 일으킨 하나의 원동력 부분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돌파의 의미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약간 움츠릴 수 있는, 그리고 화약고가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급등파동 부분이 나올 경우는, 유가의 급등파동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뭐 유가든 그쪽 관련 종목군들은 차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일단은 최소한 20-30%라도 현금 챙겨놓는 방향의 인덱스로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유가 같은 경우에 주말에 반등이 나왔던 것은 뭐 중동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키스턴 석유관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 대한 그 수급 감소로 인해서 3년대 최대치가 좀 나왔고, 달러는 뭐 내년에 저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로 약세. 근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독일이 지난번에 그 3인당과 연정 가능성 부분도 일단 열어놓긴 했습니다. 12월 7일 날 이제 최종 합의 부분들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기도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재선거 관련된 부분들로 유럽 쪽이 조금 시끌시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좀 보시고, 중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부분들은 기존에 OCI가 2.4%에서 4.4%니까 그렇게 뭐 크게 안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도록 하고, 지금 게임즈 관련된 부분들 제가 얘기를 좀 드렸죠. 서머너즈워,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요즘에 지금 한류라고 K-팝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K-팝보다는 한 단계 BTS, 방탄소년단 얘기를 드렸죠. 그것처럼 최근에 이제 부산 지스타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중국에 다시 게임 관련된 부분도 좀 풀리고 있죠. 그리고 서머너즈도 미국에다 그 모바일 이버 스포츠가 들썩들썩 하고 있고, 게임 셧다운제 관련된 폐지 논란 부분도 되면서 이걸 보고 지금 누가 움직이냐면 기관들이 움직여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최근 2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했던 상위 랭킹 부분들의 섹터 부분들을 함당하면 게임즈예요. 거기에 이제 신규 상장주라든지 펄어비스라는 종목군도 신고가 파동 부분도 나오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쪽 뭐 에이시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40에서 한 50% 정도 전후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말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게임주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 부분들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글로벌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발행어음 금리를 확정지었던 한국투자증권 27일부터 오늘부터죠. 1년 만기 발행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자기 자산 대비 한 2배 정도 되니까 아직 금액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년은 2.1%, 6개월은 2% 하면서 1년 만기 수익률이 2.3%로 은행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금액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 저렇게 발행금리 부분들이 발표가 돼서 그 자금이 모였을 때 최소 50% 이상의 기업 금액이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 자금을 통해 가지고 50% 정도는 뭐 금리 장사 부분들 하고 나머지 50%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야지만 인센티브가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창투사든 모험 자본이든 나머지 50%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유통 부분들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원화값이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로 원화 강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오버슈팅의 관점 부분들로 보고 있어요. 뭐 중장기적으로 저는 1000원대 초반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락 파동 부분들이 1100원대라는 상징적인 의미 부분들을 하회를 하면서 내수주 쪽에 코스피 쪽하고 코스닥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코스피가 움직이고 어떨 때는 코스닥,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 있고 중형주가 움직이는 장인데 지금은 메인은 중형주예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중형주 섹터들, 경기 민감주 섹터가 아니라 중형주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인 포커스 부분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 장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저까지는 아주 아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쪽은 선발대 보내는 건 항상 괜찮아요. 지수 3000이라든지 코스닥 900포인트는 어차피 계속 가는 방향의 어떤 컨센서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인 자금을 지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는 것도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서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저가 매수 부분을 하겠다, 이건 항상 콜입니다. 그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신용잔고가 이제 9조 8천억입니다. 이번 주 10조 넘어서겠죠. 이번 주 10조 넘어설. 그래서 코스닥은 5조
한 780억 정도, 코스피는 4조 7천억 정도의 신용 잔고 부분들이 좀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라젠이 시장의 기존의 주도주군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이제 물량 부담이 조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기존의 주도주 바이오테크놀로지 쪽보다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기준가에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1순위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테크니컬,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손흥매를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 화려한 종목 장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27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고 장 대응 잘 하시고 장 중이라든지 장 마감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